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연계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자연계열 쪽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그 부분들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특히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학과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다 뭐 동영상을 찍기에는 조금 여력이 좀 안 생겨서 일단 이제 조금 정리해서 선호도가 높은 공학 분야하고 그다음에 생명의료 쪽 분야하고 요 두 개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계열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그 글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이 해당되는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네,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보시는 분들도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일단 공학 분야하고 의료 분야 쪽, 그러니까 메디컬 분야 쪽에만 좀 한정을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공학 분야도 지금 학과가 네, 인문 쪽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아서 네, 요거를 지금 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 전기, 전자 계열로서 관련 학과 기계공학, 미래자동차, 자동차공학,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말 다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죠. 인기가 있는 학과들이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최소한 다른 과목은 몰라도요. 물리학은 반드시 좀 이수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네, 요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오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결론적으로 물리학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종에서 공대를 쓰고 싶은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모든 것은 이제 상대 평가기 때문에 뭐 그 해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전부 다 물리학을 이수 안 했다라고 한다면야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럴 확률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물리학이 공부하기 쉽든 어렵든 간에 가급적 좀 이수하셔라. 네, 요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일단 물리 원투는 무조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계공학과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개설이 되어 있는 학과고요. 개설대학 정말 많죠. 기계공학과. 그래서 전통적으로도 뭐, 인기가 있었던 학과. 그러니까 뭐, 학부모님들 세대는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뭐, 공대 쪽이라고 하면은 취업이 가장 잘 되는 학과 세 개를 우리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뭐, 전화기라고 해서 전자, 화학, 기공. 기계공학 요렇게 이제 세개 학과를 이제 얘기했었는데 뭐 제가 볼 때 뭐 당분간은 기계공학과가 또 그렇게 취업이 안 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취업할 수 있는 루트들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선택 과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리 원투 그다음에 기하 여기 세 개는 그냥 공대를 오는 공대를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화원, 화투 같은 경우도 뭐 선택을 해주면 좋고요. 뭐 정보 과목 같은 경우도 들어가주면 좋고. 그러니까 생명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물리랑 그다음에 기하 여기 세 개 과목은 그냥 필수다. 당분간 이제 공대 설명하면서 이 세 개 과목은 계속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미래자동차 학과입니다. 뭐, 최근에 자율주행차, 드론, 전기차 등 각종 이슈들이 좀 많이 생기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래자동차 학과 같은 경우는 차후에는 더 많은 관심을 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뭐, 유사학과들도 사실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좀 많이 있는데, 문제는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뭐 국민대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제 이름 있는 학교고 뭐 그런 부분으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크게 보면은 이제 공대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 과목이라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하, 물리, 원투는 다 들어가 있다. 뭐 화학도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추가적으로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경우들이 조금 추가가 돼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뭐 뜬금없이 한국지능이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동차가 굴러다녀야 될 곳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땅 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도 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인데 이것도 뭐 미래 자동차학과랑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개설 대학이 이제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지금 개설 과목들도 큰 틀에서 지금 이 과목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거 정도만 좀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공학과입니다. 뭐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기공학과가 더 좋냐, 전자공학과가 더 좋냐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취업도 둘 다 잘 되는 학과들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설치되어 있는 개설되어 있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뭐 인기가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선택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기본적으로 물리, 원투, 기하, 그 다음에 여기는 화학을 꼭 같이 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보, 환경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 과목 설명들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자공학과입니다. 자,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공학과보다는 조금 더 파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더 넓게 있다. 그래서 통신, 반도체, 컴퓨터, 자동화 기기 등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전자공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전기공학과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그 활용되는 분야나 졸업 이후의 취업 분야들이 조금 더 넓게 분포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대학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당수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전자공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은, 자, 물리, 화학은 일단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과는 되게 많은데 이게 공학 계열이다 보니 선택 과목에 대한 측면에서 권해드리기에는 문과 쪽보다는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과목으로 꼭 이수해야 될 과목이 거의 대부분 다 학과마다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 기하, 화학 요 정도가 기초 과목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어계측공학과입니다. 자, 제어계측공학과인데 여기는 뭐 전기, 전자, 컴퓨터, 기계 분야 기술을 바탕으로 제어 시스템의 설계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학과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룰 수 있는 능력 같은 경우가 제어계측공학과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수학적 능력이나 컴퓨터에 대한 관심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개설대학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과목은 네, 뭐 공대 쪽이랑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네, 이런 과목들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우주공학과입니다. 자, 항공우주공학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분야 자체가 막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취업 루트나 이런 게 넓지는 않아서 그런가, 뭐, 제가 볼 때 개설된 학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뭐 개설된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이 뭐 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진학한 친구들이 상당히 이제 좀 유리한 이점을 점유하겠죠. 특히 한국 항공대 같은 경우 워낙 뭐 유명한 이쪽 분야로 워낙 유명한 대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서 조금 메리트는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하여간 누리호 발사도 뭐 성공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은 네, 그냥 뭐 평범한 과목은 아닌데 네, 선택 과목들이 대단히 이제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화학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습관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여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상담하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진짜 선택이 현실적인 이유는
내신 관리 때문에 선택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 이게 이유 1번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이유 2번에는 자기가 진학하려고 하는 진로와 연관해서 지구과학이 꼭 필요해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 현실 1번과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할 때 이런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 이런 과목들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해서 지원해 볼 수 있는 전략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입시적인 관점에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지구과학을 선택했다고 해서 뭐 실망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짧은 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항공운항학과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몰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관련된 학과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러다 보니 워낙 입결도 높고 경쟁률도 높고 개설되어 있는 대학도 한정적이고 항공대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점수대를 가지고 있고 뭐 지방에서는 한서대도 좀 유명한 학교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된 학과들 선택지가 이렇게 넓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선택 과목은, 네, 이런 부분들 선택해 주시면 좀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 컴퓨터 계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공대 쪽에서는 사실 압도적으로 단연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이 가장 경쟁률 높고 입결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대 쪽에서는요. 자, 그래서 뭐 학과들도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펼쳐져 있고, 뭐 신생학과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된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이런 학과들도 실제로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과들은 뭐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물리 이상으로 중요한 게 수학 분야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네요. 그래서 수학 관련된 수학적인 학업 역량이 정말 중요한 학과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빅데이터 공학과입니다. 자, 빅데이터 공학과인데 뭐 이제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이제 앞으로 미래 이제 사회에서는 이 빅데이터 분야들이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 관련된 분야들 학과들도 정말 많이 개설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개설하는 대학들 또는 기존의 학과를 좀 변형을 해서 빅데이터로 바꾸는 학교들도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련 계열들은 수학적인 능력들,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도 중요한데 물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학적인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멀티미디어 학과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학과인데 요건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을 구현한다든지 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요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 또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제작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컨텐츠라고 하는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학과들인데 뭐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공계 쪽으로 지금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는 있다. 그러니까 주로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능력이 중요하긴 한데 수학적인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미술 창작이나 정보나 이런 부분들, 생활과 과학 같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조금 더 이수해 주는 게 평가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산업공학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뭐 개설되어 있는 학과고 공대 쪽에서도 뭐 유명한 학과인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산업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공학과가 어쨌든 뭐 학과적인 메리트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경쟁률 이런 거에 비하면 다른 일반 공대들보다는 조금은 경쟁률이나 입결에서는 조금 좀 낮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개설된 학과였기 때문에 이 학과를 개설한 대학들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선택지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학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도 중요하지만 수학적인 능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등이 상당히 이제 필요로 하는 학과들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학과입니다. 뭐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과, 컴퓨터 학과하고 더불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 자, 아무튼 이건 뭐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개설한 대학들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경쟁률과 입결도 굉장히 높은 학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 학과에 대해서는 기본 정보는 상당수 많이 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로 여기 인공지능 관련된 교과들을 수강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택 과목들을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얼마만큼 잘 활용하냐, 이 부분들이 이제 평가에 상당히 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융합학과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이 관련된 분야들이 지금 조금 개설되어 있는 학과 학교들은 조금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특별한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걸 또 잘못 해석하셔서 뭐 인문하고 융합한다 이런 인문 자연 융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하고 융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는 학교도 선택지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 융합 쪽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이 관련된 분야들 탐구 과목들도 사실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타겟팅을 하고 있는 학과가 정확하게 어떠한 융합 학과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긴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취지에 맞을 수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한데 공대 계열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어서 과목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학과입니다. 뭐 AI인데, 요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학과 중에 하나죠. 뭐 지금도 뭐 인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개설되어 있는 학교도 많고, 학과들도 그 관련된 부분들의 학과들은 이제 뭐 대학들도 실용 학문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하면서 이 관련된 학과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학과들을 뭐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는 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사회문제 탐구 같은 과목들은 활용하기 되게 좋은 과목이니까 인문 쪽뿐만 아니라 자연 쪽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과목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보보안학과입니다. 정보보안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 쪽에서도 뽑는 경우도 있고 자연 쪽에서 뽑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암호, 보안 이 관련된 이슈는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하면서 보안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우리 사생활 이제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학과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 보안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개설된 학교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이 관련된 학교들 중에서 뭐 고려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입결도 대단히 높은 뭐 그런 학교들입니다. 아주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역시 수학과 관련된 수학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이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여타 과목들보다도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인문 쪽과 자연 쪽에서도 이제 동시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수학적인 능력을 정말 어필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한 학과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통신공학과도 뭐 그렇게 그 앞선 학과들과 이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 뭐 학과 이름에서도 대충 어떤 학과인지는 짐작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다른 이제 유사학과들 정보통신공학과 말고도 그 컴퓨터 관련된 학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보통신공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뭐 참고하시고, 뭐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학교는 뭐 숭실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계약학과로서 이 관련된 학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좋다. 작년에 이제 아마 신설이 됐었을 거예요. 자, 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수학적인 능력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물리 쪽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일단 기본 과목으로 세팅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터 계열 쪽으로는 컴퓨터 공학과인데요. 뭐, 말이 필요가 없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학과죠. 요즘에 이제 단연 공대 1등이니까. 네. 그래서 개설대학도 많고, 뭐 이제 추후에 취업 분야들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과목들은 정말 수학하고 물리학이 정말 중요한데, 요거는 일단 이제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특히, 실습.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실제적인 능력, 그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많이 어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밍 실력 같은 경우가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입증해 보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죠. 실제로 컴퓨터 공학과 진학하는 친구들은,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저는 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 환경 계열입니다. 공대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자나 전기, 그 다음에 화공, 그 다음에 뭐 컴퓨터공 이런 쪽이 워낙 이제 인기가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는 조금 경쟁률이 좀 낮은 학과들로 주로 배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조금 낮다 보니 입결도 조금 낮긴 한데, 또 이쪽 분야를 워낙 그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히 이제 매력적인 학과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학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표적으로 건축공학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학과도 있고 건축공학과도 있는데 두 개의 학과가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는 살펴보시고 여기 지원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정말 구조적인 측면들,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 이제 뭐 유사학과로 이제 뭐 건축학과가 등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개설대학은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적은 학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물리랑 수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기하 같은 과목들도 들어두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과목에서, 그러니까 건축 관련된 과목에서는 좀 필요한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통공학과입니다. 자, 교통공학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교통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뭐, 그러니까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개설된 학과인데, 선택지가 뭐 많은 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설대학도 그렇게 많은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긴 정말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만 조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대신 뭐 철도 관련된 시스템 관련된 부분들은 뭐 한국교통대 여기 의왕 캠퍼스죠. 의왕 캠퍼스에서 개설되어 있고 상당히 여기는 입결도 높은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지구과학 같은 게 필요하다. 지리 뭐 이런 과목들이 좀 첨부되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시공학과입니다. 자, 도시공학과는 이제 도시 관련된 이제 도시 개발과 그다음에 이제 토지, 환경 이런 문제들을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는데, 자, 역시 개설대학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조금 제한점이 있다. 요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 계획과 설계 관련된 부분은 법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 탐구,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지구과학 원투는 필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목공학과입니다. 자, 이제 토목공학과도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학과인데, 뭐 오래된 학과인 만큼 학교들도 많아야 되는데, 뭐 학교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썩 많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뭐 토목공학과 이름을 쓰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뭐 건축공학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한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학과 명칭을 변경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가 좀 적을 뿐이지 실제로는 네, 선택지가 이렇게 적은 학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학과로서는 상당히 이제 좀 많은 선택지들이 있는 학과라고 보이고요. 자, 선택 과목에서는 물리 원투, 지구과학 원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리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환경공학과입니다. 자, 환경에 대한 이슈는 이제 뭐 대단히 중요하죠. 그걸 이제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학과인데, 뭐,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가 아주 많은 것도 아니지만 아주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학과 한번 보시고, 개설대학도 선택지가 뭐 적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중요시 봐야 될 분야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약간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아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매우 중요한 학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학과들과 다르게 일단 물리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화원, 화투, 생명원, 생명과학 투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좀 들어줘야 된다. 뭐 지구과학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물리도 중요하지만 물리는 그냥 원 과목에서만 끝내도 돼요. 대신 3학년 때 선택하는 투 과목에서는 화생지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학과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학 생명 계열입니다. 역시 공대 쪽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죠. 특히 화공, 생공 이 두 개 학과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 자, 여기는 뭐 색깔 자체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선택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과별로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고 화학 생명 계열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 생명 계열에서는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선택 과목에서 화학 원, 투 과목, 그리고 생명과학 원, 투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공대 계열이기 때문에 물리 원, 투도 중요한데 여기는 선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 게 좋냐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물리, 그 다음에 물원, 화원, 생원을 선택을 하시고 3학년 때는 물투까지는 선택하실 필요는 없고 화투랑 생투 정도를 선택을 해서 여기 학과들 색깔에 맞게 선택 과목, 투 과목을 선택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평가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어떤 학과들인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요 계열만큼은. 왜? 너무 색깔이 뚜렷한 학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학과에 대한 설명이 이 동영상의 목적이 아니라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필요 없이 과학 과목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좀 유리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학 계열에 관련된 학과들 그리고 그 학과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이제 권장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학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지나온다고 말이 더 빨라졌을 수도 있는데, 네,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잘 자세히 이제 살펴보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희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